그 속에 들어있던 톡소이드에 노출이 되면서 항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사를 놔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트레인지 윤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100일의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진료실에서 100일에나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달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갑자기 100일의 파상풍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셨을까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신생아가 나와서 우리 가족들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100일에 때문에 면회 와서 우리 아이를 만나려고 하는 가까운 가족분들에게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고 2주 이상 기다렸다가 와서 아이를 만나주기를 산부인과에서 많이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파상풍에 대한 건데요. 파상풍은 맨발 걷기가 좀 유행처럼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상처가 나면 감염이 되고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상풍 백신을 먼저 맞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는데,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이트 NIP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어르신의 예방접종 과거력을 봤더니 최근에 100일의 예방접종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일에와 파상풍은 같은 백신으로 예방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는 100일에 파상풍 그리고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세균까지 같은 예방접종 백신으로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균이 모두 그 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생산해내는 독소가 많아지면 그 독소 때문에 병의 경과가 악화되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톡신이 문제가 되는 세균들을 모아서 톡신과 비슷한 형태의 물질, 즉 톡소이드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항체를 만드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DTP 또는 Tdep이라고 부르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dep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으면 동시에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항체가 모두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찾아오셨던 파상풍 백신을 원했던 어르신은 이미 100일의 백신을 맞을 때 그 속에 들어있던 파상풍 톡소이드에 노출이 되면서 파상풍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상풍 주사를 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접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100일에와 파상풍은 같은 예방접종 백신으로 커버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파상풍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상처가 나서 파상풍 주사를 응급실에서 맞았다. 그러면 나는 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상처가 났을 때 맞았던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파상풍 톡신에 대한 중화 항체, 면역 글로불린 형태로 되어 있는 중화 항체라고 하는 것을 오염도가 높은 상처일 때는 응급실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화 항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Tdep과 같은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화 항체만 맞았다라고 하면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당시에 중화 항체와 더불어서 Tdep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함께 했다면 10년 이내에는 다시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dep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은 1회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하듯이 접종을 해야 되는 예방 백신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내가 언제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10년이 가까워지거나 경과했다면 Tdep이라고 하는 이 100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